잠시 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합니다. 어제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을 정조준한 건데요. 네,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 수사 전망과 또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벚꽃 대선 가능성에 들썩이고 있는 조기 대선 전국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손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제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고요. 이제 오늘 잠시 후 10시에 소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특검 쪽에서는 우병우 수석 전 수석을 이제야 소환하는 것이 준비 절차가 그동안 늦어졌다. 그러니까 예비적인 조사가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좀 이상하십니까? 예. 왜냐하면은 우병우 수석도 이 사건이 처음부터 최순실 사태가 전개됐을 때 이 사건의 핵심으로 다들 평가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정윤회 사건,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 왜 그때 제대로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아서 이 지경까지 왔느냐 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사하려면 우병우 전 수석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병우 수석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병우 수석이 만약에 그게 그때 덮은 게 우병우 수석이 주도했다면은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검찰을 수사를 해야 돼요. 당시에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이 그때 서울지검장이었거든요. 수사를 지휘했는데 검찰이 왜 그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를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데 최순실 돈 70억인가 80억 압수수색 전날 돌려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럼 압수수색 전날 누가 봐도 이 압수수색 정보가 검찰에서 빠져나간 건데 그것도 검찰이 수사 대상이죠. 지금 특검에는 박영수 특검 혼자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수많은 검사들이 거의 파견돼 있습니다. 자기 친정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요. 왜 특검이 이렇게 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부분이 지금까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고 그것이 결국은 검찰에 대한 수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룬 거 아닌가. 네. 이런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일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특검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소를 해야 되고 마무리를 네.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온 힘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뇌물 수사를 하더라도 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는데 굳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미뤄놓은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허 대변인님 얘기는 검찰 조사에 대한 부담을 좀 느꼈을 네, 저는 그렇게 특검이. 봅니다. 예.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소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지적도 충분히 예. 이제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또 특검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다. 예. 특히나 김기춘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함께 여러 가지 그런 법 지식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고 또한 경험도 풍부하고 그동안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에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꼬리를 잡히지 않고 피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특별 검사를 하더라도 이거를 혐의점을 잡아내고 공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특검 수사 개시 초기부터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특검 입장에서는 소환 조사를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준비 절차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또한 뭔가 물증, 최대한의 어떤 물증이 없다면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꼼짝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소환을 할 수 있지. 네. 섣부르게 소환했다가는 사실은 면죄부만 주고 말 수 있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참고인을 조사를 했고요. 또한 또 특히나 문체부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구체적인 그런 그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검찰 이제 식구기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한 후에 마지막으로 준비를 끝까지 철저히 해서 소환했다라는 측면의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위해서 이제 칼을 뽑았던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양쪽 네. 해석은 뭐 둘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특검에서 꽤 많은 참고인 조사도 하고 증거도 확보했기 때문에 다시 부른 것 같은데 네.
지난해에도 검찰에 한번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이번에 특검 출석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수사 강도나 수사 의지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수사의 범위일 텐데요. 우선 원칙적으로 보자면은 검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아니면 특별검사가 하든 뭐 수사의 강도나 의지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번에는 그 검찰 조직에 현재 몸담고 있지 않은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과거 검찰 조직 내에서 했을 때에 비해서 보다 더 엄정하고 보다 더 객관적인 그런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수사 범위에서의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그 검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할 때는 사실상 개인 비리가 오히려 핵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탈세라든지 아니면은 그 변호사로서 수임 관련해서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핵심에 놓여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검에서 수사 기간의 한계, 수사 인력의 한계 등을 고려해서 예. 오히려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 남용에 집중을 하고요. 이런 그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일단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좀 정리를 했다라는 말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특검법 조항을 좀 봐야 됩니다. 예. 특검법에 보면은요, 이제 수사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9호인데 2조 9호인데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민정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 비서관 재임 기간 중에 이번 최순실 등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특검 입장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한 또 모두 다 밝혀내야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의무이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아까 저기 허영범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법리적으로 이제 뭐 법리적 스킬 싸움을 떠나서 시간적으로 특검이 이거를 다 밝혀낼 수 있겠으며 또 혐의를 인정하겠으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못 한다고 봐요. 지금 간접하십니까? 아니요, 뭐 제가 걔네가 네. 그 긴 기간 동안 우병우 수석을 한 번도 소환 안 했어요, 특검이. 네. 저는 항상 이상했어요. 왜 우병우 수석을 소환하지 않을까? 수사를 제대로 할까? 아니 심지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집요하게 해서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 예. 김기춘 실장을 통해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지금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지만은 예. 저 문체부로 전달됐다는데 당연히 우병우 수석도 당연히 관여돼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 참 이상하다. 잠시만요. 자, 지금 특검 사무실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출석을 했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들어가서 아니 잠시만 말씀 좀 성실하게 해주시죠. 문체부 조사받겠습니다.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오늘 조사 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충분히 밝혔습니다. 한 어떻게 말씀만 밝히셨다는 국민들에게 거죠? 청탁한 적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취재진의 여러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꽃보직 그 의혹도 그렇고요. 문체부 인사 개입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좀 저희가 볼 때는 성의 없는 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좀 대충 얘기를 하고 네. 지금 그러니까 특검 사무실 들어갔습니다. 예. 출석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아니 잠시만 말씀 좀 성실하게 해주시죠. 조사 문체부 받겠습니다.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오늘 조사 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충분히 밝혔습니다. 한 어떻게 말씀만 밝히셨다는 국민들에게 거죠? 청탁한 적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우병우 전 수석 차에서 내리자마자 취재 기자가 아직도 최순실 씨를 모르는가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다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우병우 전 수석에게 걸린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직무유기, 뭐냐면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충분히 알았을 수 있는데 예. 이것을 왜 방조했냐? 그렇죠. 이제 묵인 방조했느냐, 제대로 민정수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그게 직무유기다. 두 번째는 그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하고 권리행사 방해인데 대표적으로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그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서 내사를 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관련한 고위 관리들을 해임토록 그쵸, 이제 압력을 인사했던 가했다. 거, 예. 그것도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세 가지인데 예. 지금은 꽃보직 물어봤지 않습니까? 코너리링이 좋아서 뭐 어떻게 됐다는 근데 그것은 받은 적 이제 없다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특검이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들의 특혜 의혹,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정강 본인이 네. 설립한 가족회사, 그다음에 또 1,300억 넥슨하고 처가 땅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언론 네. 보도에 보면. 왜냐하면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했지만은 특검법에 해야 될 사건들이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특검은 그 밖의 조항, 이 수사와 진행 중에 나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수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제한 수사를 열어놨는데 굳이 우병우 수석에만은 이게 범위를 제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러게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다른 부분은 없는 것도 들춰가지고 자꾸 수사를 하는데 굳이 왜 우병우 수석 건을 이렇게 줄이고 늦추고 하는지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짧은 네. 시간이었는데 네네. 모든 걸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을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네, 질문도 사실은 물어봐야 될 걸 다 질문한 것 같고요. 예. 그에 대한 답변도 명쾌하게 다 최순실 본인의 아니냐? 입장을 했죠. 네. 아들 꽃보직 특혜 있었느냐? 네, 청탁한 적 인사부 없다. 개입 있었느냐? 청탁한 적 있었느냐? 다 물어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도 이제 특검에 들어가서 예. 이제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답변을 일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언론에서 이제 언론을 상대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특별 검사가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대면서 물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의 피의자 우병우의 어떤 그 주장이 틀렸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혐의 사실이 이렇게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것이냐라고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추궁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과연 어떻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한 지금까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가 상당히 미루어지고 또 지금 소환해서 며칠 동안 추가 조사해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마무리가 나올 것이며 공소 제기를 하고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과 안타까움과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이런 것을 불식시킬 정도로 특검이 이미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그러한 조사를 토대로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완강하게 저렇게 그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주장을 좀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증거를 이미 수집해 놓았기를 기대하면서 예. 오늘 특검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오늘 특검 조사가 다 피의자 신문이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기타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지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통 특검 조사를 들어가면 자세들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장시호 씨도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 들어가서 그렇죠. 조사를 받고 예. 결국 인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은 씨도 그랬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떨까요? 일단 들어가는 모습 봐서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예. 굉장히 생각이 들긴 당당한 것 합니다만. 같아요. 예. 네. 보통 보면은 특검의 조사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좀 모범 답안을 말하는데 상당히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고 좀 당당해 보이고 지난해 검찰 추석 네. 때도 그 모습에 대해서 노려봤다고 상당히 좀 논란이 논란이 있었죠. 있었는데 예. 그리고 국회 청문회 때도 보면은 오히려 제가 객관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 더 밀리는 듯한 의원들이 조사를 제대로 해왔는지 준비를 제대로 해왔는지 했던 말 또 묻고 해서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저는 보니까 우병우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는데 우선 본인의 그 검찰 후배들이 조사를 하게 될 거고 또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워낙 법률 지식이 해박하다고 그러는데 예. 준비도 많이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모범 답안을 다 보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다 선행 조사를 했는데 예. 그게 언론에 워낙 자세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사를 할 때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뭐 안에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충분히 보고 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될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뭐 얼핏 보면 좀 자만스럽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저 자신감. 저 근원이 참 궁금한데요. 일단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네.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법조인으로서 어떤 사람인 겁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예. 굉장히 그 이른 시기에 이제 그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직자의 생활을 시작했죠. 검사로 네.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고 또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굉장히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그 과거 정권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승진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정 기간 동안 이른바 야인으로 예. 생활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공직에서의 요직은 못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세간의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예. 하지만 또 이제 그 상당히 그 이례적으로 또한 그 예상하지 못하게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고 또한 또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된 후에도 일하면서도 오히려 민정수석 비서관을 제치고 오히려 대통령과의 어떤 그 직접적인 그런 그 예. 소통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 후에 김영환 민정수석이 세상을 떠난 후에 또 민정수석 비서관이 됐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그 의혹이 범죄이다라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당연히. 따라서 여전히 의혹 단계에 멈추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특검 그동안에 그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피해갔습니다.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특별검사의 조사 수사망을 과연 피할 수 있을지 이번에도 피해간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의혹이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 특별검사가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서 오늘 소환했는지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이 특별검사의 지금까지 수사 성과를 이겨내고 과연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하고 본인의 그동안의 의혹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도록 할지 오늘 조사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특검의 수사 기한이 연장 안 될 그러게요. 경우를 고려해서요. 이달 안에 우 전 수석을 기소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예측 좀 해주시죠. 그런데 그 특검은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네. 만약에 우병우 수석을 기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면은 많은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동안 특검이 한 성과도 있고 또 열심히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유야무야 끝낸다? 그것은 정말 그 납득하기 어렵고 두 번째 그 이번에 그 이제 수사 기한 연장이 28일이면 1차 기한이 끝나지 않습니까? 90일이 네. 그리고 이제 연장을 만약에 황교안 권한 대행이 해주면 한 달이기 때문에 3월 며칠이죠? 그게 이제 이 3월 이제 28일이 되겠죠. 한 달 뒤가 되니까. 그렇죠. 예. 한 달 뒤고 그다음에 야당이 지금 제출해놓은 특검 개정안대로 하면 4월 19일까지 갑니다. 그럼 그렇죠. 50일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교안 권한 대행이 과연 할까?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굳이 뭐 한교안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국무총리를 지내서가 아니라 특검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항상 한정된 시간에서 하게 돼 있고요. 무제한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무제한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이 특검법을 만든 사람들이 야당입니다. 야당이 만들었어요. 야당이 만들어가지고 90일이라는 시간을 처음에 줬으면 야당이 본인들이 처음부터 뭐 1000일을 줄 수도 있고 10,000일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90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게 합리적인 시간을 줬으면 그 안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90일 동안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가려서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지 무제한 벌려놓고 무제한 한다? 이런 거는 우리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검찰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원래부터 특검이 갖는 한계고 원래부터 어느 특검이나 갖는 한계고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둬내야죠. 네. 검찰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화영범 전 대변인 말대로 기한 연장이 만약 된다면 많게는 50일, 적게는 30일 정도. 검찰 조사까지 해야 된다면 그 시간이면 가능하겠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기간도 문제입니다만 네. 이제 의지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음. 따라서 지금 현재 그 1차 수사 기간은 이제 그 70일이었는데요. 70일 동안 모든 수사를 다 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특검법을
만들 때 있어서 특검을 이제 그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야당이 추천했지만 이 특검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예. 따라서 야당이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요, 억지로 야당이 하는 만들었어요. 것이고요. 야당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결국 그거를 이 법이 통과됨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그럼 것이기 국회에서 때문에 통과한 거죠. 예. 당연히 네. 여야가 같이 만든 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은 법제처 공무원이 만든 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다른 법안도 여야가 같이 만든 법인데 실제로 애초에는 이게 그 70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0일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100일 또는 120일을 아예 주자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그 여당 당시 새누리당에서 그러지 말고 70일을 주고 30일은 연장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70일 플러스 30일로 이제 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 법이 만들어진 그런 그 연역은 뭐 이제 차치하고 일단 주어진 여건에서 특검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어진 시간 동안 선수화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도 특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조직에 대해서 건드려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검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힘든 상황,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특검 내에서도 그 특검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이견이 있었고 또한 또 알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 범위를 이제 명확히 하자. 그래서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그 2조 9호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되 기타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제외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특검보가 개인비리하고 꽃보직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네요. 아닙니다. 꽃보직에 대해서는 수사에 포함이 되고요. 사실 그 변호사로서 수임을 할 때의 수임에 비리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뭐 탈세 이런 부분에 대해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무마하자 수사 방해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사하지 않겠다고 제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하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수사 기간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군요. 수사 인력을 탓할 것이 아니라 특검이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의지 같습니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잠시 전에 지금 화면 보고 계시지만 잠시 전에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제 할 텐데요. 조금 전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예, 모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아니 잠시만 말씀 좀 해주시죠. 문체부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오늘 조사 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충분히 밝혔습니다. 한 어떻게 말씀만 밝히셨다는 국민들에게 거죠? 청탁한 적 없습니다. 들어갈게. 네, 나와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출석 장면 함께 보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법원이 특별감찰관실 직원 퇴직 처리 위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특검 측이 좀 더 유리하게 입증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세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뭔가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함에 있어서 네. 이런 그 우병우 전 수석 등의 그런 압력이 들어갔다. 청와대 측에서 그렇게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의 이러한 불법적인 노력에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특별감찰관이 이제 퇴임했는데요. 퇴임하면은 자진을 해가지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특별감찰관 보를 비롯해서 기타 그 다른 별정직 공무원들이 당연히 같이 퇴직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게 아니라 임기 만료가 아니라 이제 그 스스로 그만두었을 때도 그 밑에 있는 그런 그 직원들을 다 같이 퇴직하도록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그런 결정이 이번에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이고 이런 걸 볼 때 뭔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롯해서 그 휘하에 있던 그런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활동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또한 그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했던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이 등을 비롯한 그런 그 청와대 측의 의도가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입장하면서의 어떤 그 부인들 이런 걸 뒤엎을 수 있는 특검에 어떤 한방이 있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오늘 오후 2시에는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공개 소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이 된 후에 첫 소환인데 보니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1.9평 정도의 크기의 방에 독방에서 혼자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수의를 입고. 그런데 대기업 총수한테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러게요. 압박이 되고 좀 심리적으로 그렇지 그러겠죠. 않을까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뭐 그런 경험을 못 해봤을 거고 예. 아직까지 네. 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총수가 그런 데 있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이 압박을 느낄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총수의 입장에서 저는 뭐 기업 총수가 아니라서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또 나름대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한 지금 아까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하만 같은 거는 인수 작업이 구조가 투입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잘 아는 문제지만 선도적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기업 총수의 결정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총수가 무슨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한 오랜 투자 심의를 거쳐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 네. 기업 그 안에 있어서 법리 공방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런 거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용 회장이 이제 구속은 됐지만 그것이 법리적으로 볼 때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네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언론들을 제가 쭉 봤는데 보니까 그 지금 이번에 저 검찰에서 건 게 지금까지는 삼성하고 이제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그거 초점을 맞췄다가 이제는 기업 승계 쪽으로 맞췄는데 과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냈다 해서 검찰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주고 기업 승계하는데 특혜를 받았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데 언론에 지적을 하듯이 한 바가 뭐냐면 그중에 일부분 예컨대 지주회사 설립이라든지 승계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다음에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특혜라기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네. 삼성이 했다고 보는 게 객관적 사실에 타당하다. 그건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오늘 뭐 조사를 받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의 활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 이제 뇌물죄 카드를 어떤 식으로 2차 때는 다시 한번 적용했느냐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큰 그림을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병 대가에서 이제 지금 허영범 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바꿨다. 이 네.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바꿨다기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범위를 넓혔다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범위 네. 넓힌 거다. 네, 일단 기존에 이제 첫 번째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될 때만 해도 영장 청구 그 이유 중에 이제 그 합병에 있어서 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을 하도록 그런 그 찬성 의결을 끌어내기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뼈대였는데요. 하지만 일단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러한 점을 이제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제외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걸 포함한 거죠. 포함해서. 네, 그걸 포함해서 더해서. 일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크게 볼 때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 후에 이제 그 합병 이후에 합병이 성사된 후에도 기타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경영권을 더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도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그게 1차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인 다루지 거죠. 포함이 네. 안 됐었는데요. 이걸 새로이 추가를 했고요. 또 이렇게 경영권 승계에 더해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어서의 뇌물 공유에 더해서 예. 국외 재산 도피라든지 범죄 수익 은닉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네. 예. 이번에는 1차와 달리 두 번째는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